자, 여러분들 이제 돈 버는 경매를 좀 해야 되는데 기술과 기법도 중요하고 감도 중요하고 운도 중요하죠. 특히 여러분 운은 정말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7년 전에 저희 뭐 선배 후배들이 아파트 생각 없이 사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 앞으로 뭐 7년 동안 가격이 뜰 것 같다 이런 사람 없이 그냥 사신 분들이 있어요. 매수. 7년 전에 매수, 3년 전에 매수, 그 다음에 올 1월에 매수. 이건 제가 보기엔 뭐 실력보다는 운이에요. 예,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가격이 많이 떴으니까. 요 사람들은 조금 벌었어요. 이제는 거의 본전이 오고 있는 것 같고 나쁘진 않죠. 요 분들이 지금 손해가 크죠,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녀온 가정 루원시티에 프라디움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역에서 제일 가까운 33평 아파트가 작년도 말인가 올 초에 8억 9천에 매매가 됐어요. 얼마 전에 4억 8천에 매매가 됐어요, 여러분. 거의 반토막 났죠.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근데 이제 막상 가보면 그나마 여기는 매도 호가가 5억, 5억 5천, 6억, 8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가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좀 조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자생력을 길러야 되는 거니까 이론, 경험, 임장, 또 숙제 이런 것들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경매 핵심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매에 관련된 기본법을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경매는 민사 집행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거 뭐 꼭 제대로 알기보다는 민사 집행법이 있는데 그냥 법조문을 그냥 심심할 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민사 집행법은 어디서 확인하냐? 개인적으로는 법전, 소법전, 조그마한 법전 하나 사서 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법제처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법제처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민사집행법 입력하고 클릭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 절차나 이런 것들이 또 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주택은 대항력이 언제 생긴다? 상가는 대항력이 언제 생긴다? 우선매매권이 언제 생긴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고 몰라도 되는데 조금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걸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를 많이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매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까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좀 자주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그 다음에 부동산 태인 같은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도 좀 자주 많이 보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하는 가운데 경매 물건을 하나 이제 봤어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가령 뭐 서울 강서구에 산다 그래서 마곡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또는 마곡의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마곡에 있는 물건 사이트에서 확인해가지고 먼저 현장을 가죠. 현장을 갔더니 엠벨리 7단지가 있고 이 동은 남향이다. 이 동은 동향이다. 몇 층이다. 보안이 어떻다. 시세는 어떻다. 뭐 이런 것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는 얼마고 주차는 몇 대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현장 분석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한 12억 정도면 낙찰받아도 좋겠다.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권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권리 분석. 통상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할 텐데 뒤에 또 설명이 돼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권리 분석해서 문제가 없다면 경매 절차 중에 입찰 절차에 참여해서 입찰해서 낙찰 받으면 거기 이제 살고 있는 점유자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사비하고 이사기한 좀 줘서 내보낼 수도 있고 안 되면 인도명령 결정받아서 강제로 끄집어낼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좀 보면서 또 물건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여러분 경매로 돈 버는 방법 8단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경매 물건을 검색합니다. 어디서? 부동산 태인,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물건을 검색해서 괜찮은 물건이 있어. 그럼 여러분 현장을 가는 거죠. 현장 답사, 다른 말로 임장하는 거죠. 체크리스트 가지고 임장. 그리고 괜찮아. 그러면 집에 와서 권리 분석. 특별히 문제 없으면 입찰가 산정하죠. 입찰가 산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세보다는 싸게 그 다음에 낙찰 통계, 낙찰 사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민해서 하는 거죠. 약간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수익률을 한 4% 보겠다. 그러면 조금 높게 입찰하는 거고 나는 한 6% 수익률을 기대하겠다. 그럼 조금 더 낮게 입찰하는 거죠. 그러면 왠지 수익률을 크게 하려다 보면은 폐찰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아무래도 수익률이 낮게 나는 좀 받겠다라고 한다면 낙찰될 확률은 높고 뭐 그런 것들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입찰가 선정해서 입찰해서 낙찰 받으면 좋고, 예,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 나중에 돈 내고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하고, 그 다음에 점유자가 있으면 명도하고, 명도는 다른 말로 인도, 동의어, 인도, 명도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매매할 수도 있죠. 세를 줄 수도 있죠. 내가 들어가 살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경매 절차, 이런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 경매는 100만 원짜리나 1000억 원짜리나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해봤으니까. 다만 1000억 원짜리를 할 때가 조금 더 부담스럽다. 이 정도만 있는 거지. 100만 원짜리 입찰하나 1000억 원짜리 입찰하나 권리 분석, 현장 분석 다 똑같습니다. 네, 다 똑같다. 자,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은 소멸주의가 있다.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게 있네요. 여러분 이제 말소 기준 권리 6가지. 말소 기준 권리 6가지. 그냥 이것을 일단 기기적으로 암기합니다. 가압류, 가짜 빼고 압류, 근저당권, 근자 빼고 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경매하는 사람이 이걸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6가지를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실무에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요 4가지가 통상에 있어요. 요 4가지 중에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여러분.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다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를 암기합니다. 물론 이제 전세권도 예외적으로 있는데 그거는 예외적인 거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가 있다.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이게 다 어디에 표시가 되죠? 등기부에 표시되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등기부라고 할게요. 등기부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6가지 중에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6가지 중에 등기부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이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요거 하나 찾고,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만 암기하죠. 여러분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항력은 뭔지 잘 모르는데 일단 점유하고, 그러니까 즉 이사하고 플러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이사를 1월 1일 날 하고 전입신고 1월 1일 날 하면 1월 2일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사를 1월 1일 날 하고 전입신고를 1월 3일 날 했다면 1월 4일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전입신고는 1월 3일 날 했는데 이사는 1월 5일 날 했다. 그러면 대항력은 1월 6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확정일자하고 대항력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항력이 생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아, 임장 우리 김익환 씨 현장 답사 이해하겠죠? 네, 현장 답사를 직접 임장이라고 한다. 임장은 이제 한자로 보면 장소에 임하다. 아, 이런 뜻이에요. 네,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권리 분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아파트가 있다. 5억 원 하는 아파트가 있다. 여러분 제가 왔다 갔다 하면 화면이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흐려질 수 있어요. 양해 바라고.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뭐 1월 5일 날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뭐 3억 5천만 원짜리 임차인이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요 아파트의 등기부를 떼보니까 1월 3일 근저당, 2월 5일 가압류, 뭐 4월 1일 날 경매 등기. 경매 등기. 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말소 기준 권리 6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3개가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다면 여러분 기계적으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뭐죠?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뭐 같아요, 여러분? 네. 그냥 한번 여쭤보면서 갑니다. 아, 오케이. 좋아요. 네. 제가 이제 원래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가 뭐냐면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암기해 보세요.
이 6가지 중에 등기부에 가장 먼저 기재된 것이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소기준 권리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첫 번째는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6가지 중에 가장 빠른 것. 그 다음에 법원이 나중에 또 쉽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뒤에서 언급이 되는데 거기 보면 최선순위 설정, 말소기준 권리를 또 법원이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소멸주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소멸주의. 네. 만약에 여러분들 근저당권이 만약에 뭐 한 3억 원 있고 가압류가 한 3억 원 있고 또 경매등기 뭐 2억 원짜리 판결받아서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5억 원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임차인이 3억 5천만 원짜리 있고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등기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소유자가 설춘하냐? 소유자가 설춘하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관시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주려고 그래. 이거 공짜로 명의를 가져가시오. 예, 우리 경투 14, 경투 3 등등. 자, 여러분 공짜로 줄 테니까 소유권을 가져가세요. 여러분 어때요?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이거 일반 매매로 제가 공짜로 준대. 소유권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지금 이 상태라면 소유권을 공짜로 주니까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일반 매매라면 공짜로 준다고 해도 가져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소유자 설춘안에서 만약 여러분 가져갔다. 5억짜리인데 3억 5천, 3억, 3억, 2억. 깡통이에요, 깡통.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공짜로 주면 안 가져가죠.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간다. 네. 반면에 경매로는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경매로는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는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소멸해.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소멸하고 그 밑에 있는 권리들 소멸해. 소멸해. 소멸해, 여러분. 소멸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임차인 있잖아요. 지금 임차인 1월 5일 날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대. 그럼 여러분 이 사람 대항력 언제 생기죠? 대항력. 첫날인데 실사례를 하면서 가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반복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자신감을 갖고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생긴다고 했죠? 0시에 생긴다. 네, 그래서 대항력은 1월 6일 0시. 자, 그러면 여러분 말소기준 권리보다 느려요, 빨라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느리다. 느리면 소멸해요. 느리면 소멸해. 빠르면 기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데 느리면 소멸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낙찰받으면 떠안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억 원짜리 극단적으로 3억 원에 낙찰받았다. 시세가 5억이라고 하면 싸게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떠안을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소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매에서만 있는 건데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의 하자들은 모두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받은 돈은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 그냥 소멸하고 못 받은 돈은 누구한테? 원래 채무자.